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 좋은 학교도 보내고 싶으신 거고, 예, 나중에 좋은 직장에 내 아이가 좋은 직장을,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거고, 왜냐면 그 주변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 괜히 명문대, 명문고 이러는 게 아니죠. 내 네트워크가 달라지잖아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런 그런 지금 얘기보다는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이란 걸 그 한국에 저희가 잠깐 나오면서 한국 나이로 6학년 때 처음 휴대폰을 예, 가지게 됩니다. 그 한국에 나오면서 잠깐 나오면 몇 달 동안 휴대폰을 그래도 사줬던 것 같아요. 아이의 이제 개인 휴대폰을 사준 거죠. 처음으로. 물론 막 보급형 그런 거 사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이의 첫 휴대폰이었어요. 아이는 캐나다에서는 아이 친구들 중에 휴대폰이 있는 친구도 한 명도 없었고 제가 적어도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를 맨날 바래다 주고 부모가 데려와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랬을 때 휴대폰 하는 친구들 휴대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친구는 적어도 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나름 캐나다의 퍼블릭 스쿨 중에선 초등학교 중에선 규모가 큰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고학년조차도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즉 휴대폰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캐나다에선 초등학생이 일반적으로 휴대폰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에선 스마트폰이 다 있던 시대죠. 어쨌든 여러분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아이가 있었다면 아마 아이도 휴대폰이 있어야 됐을 거고 휴대폰을 가져야 했을 겁니다. 저희는 넌 안 돼. 한국에 있어도 너는 초등학교 때는 휴대폰 안 돼. 이런 부모는 아니거든요. 저랑 제 와이프도 그렇고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의 룰을 또 따라갔을 겁니다. 그때 캐나다에서는 누구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갈 때, 주니어 하이 갈 때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집니다. 저희도 그때는 휴대폰을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주니어 하이 갈 때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가져와서 캐나다에서 썼는지 정확하게 사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주니어 하이 때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중학교 때 첫 휴대폰을 갖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그러니까 아이도 휴대폰을 초등학교 때 사달라, 휴대폰이 있어야 된다, 휴대폰이 없으니까 게임 같은 거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아이가 초등학교 때 게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환경이 그랬던 거예요. 아이 친구들도 게임하고 싶으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도서관에 갑니다. 지역 도서관에 이렇게 가면 학교 그 아이 친구들이 막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도서관 사서분들이 아무래도 눈치를 주죠. 근데 이제 워낙 꼬맹이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어떤 우리 말대로 터치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거 잠깐 동안 하는 그 재미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한 재미죠.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어쨌든 한국에서는 저도 사교육에 오래 종사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어쨌든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보통 초등학교 한 빠르면 1, 2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늦어도 3, 4학년 정도에는 아마 영어 수학 학원 동네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공부방 공부라도 아마 대부분이 공부방이든 학원이든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든 보통 이제 영어 수학 그런 수업이 시작됩니다. 사교육이. 근데 저희는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 강사 생활을 오래 하고 있고 또 제 와이프가 어쨌든 중국어를 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서양에서는 그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매스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저희 아이가 주니어 하이 중학교 가서도 계속 곱하기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수학이 쉽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가 못 봐줄 정도의 그런 수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뭐 따로 어떤 학원도 없고요. 당연히 저희가 살던 지역에는 러닝센터라고 당연히 있긴 하지만 뭐 보편적인 건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서 있어서도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이 그런 걸 하는 친구들이 아예 없으니까요. 물론 뭐 외국도 뭐 북미도 지역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교육에 집중을 하진 않습니다. 서양 기준으로는 공부를 안 하죠. 참고로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는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때 공부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학교 생활에만 그냥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가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환경 자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아이를 뭐 아이한테 공부해라, 뭐 아이가 뭐 공부를 못해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적어도 캐나다에서 주니어 하이 2년 정도 다닐 때까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솔직히 받으시잖아요. 받으십니다. 뭐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럼 고민이 많이 되면 또 그게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걱정이란 걸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그냥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이는 그냥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노는 거. 학교 끝나면 뭐 저랑 엄마랑 아이랑 도서관 그냥 지역 도서관 가는 거. 그 정도? 그래서 그런 환경이 어떻게 보면 참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아이들이 많이 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라고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12살 미만의 친구들은 10시간, 최소 10시간, 11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도 참 일찍 잡니다. 막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엔 정말 8시 이럴 때부터 잡니다. 잠 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8시 뭐 7시에 일어나더라도 11시간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은 막 7시 반, 8시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얼마나 그게 아이들한테 좋습니까, 여러분? 네? 어렸을 때 많이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환경이란 자체가 주는 선물도 지금 생각해보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똑같이 뭐 여기도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면 아이가 바빴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막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는 달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그 캐나다가 주는 그 환경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그 환경이 주는 자연스럽게 주는 그런 혜택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 조교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레이시아 조교학 오셔서도 아이들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학업에 있어서 숨통이 트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많이 바쁩니다. 여러 가지 교육 공부 때문에 많이 바빠요. 뭐 대체로 아시겠지만 몽키아라 쪽에는 정말 뭐 한국식 사교육이 없는 게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지역마다 약간 그런 선택지의 초이스는 당연히 이제 몽키아라보단 덜 하겠지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늘 말씀드리지만 자체 교육열이 높습니다. 로컬 자체가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는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만 말레이시아도 만만치 않다는 거는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자녀들 그 학교 보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또 말레이시아에선 그 환경에서 또 우리가 베스트를 얻어내야 되는 거니까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꼭 뭐 말레이시아, 캐나다가 아니라도 한국에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내 아이한테 주는 환경이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에게 어떤 부모든지 다 베스트,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게 똑같은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그런 food for thought이라고 하죠. 좀 뭔가 생각의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